아침에 눈을 뜨실 때 몸이 무겁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고 소화력도 떨어지면서 예전처럼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늘어나죠. 사실 60세 이후의 몸은 하루하루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집안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검은 콩이 그 신호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콩은 그냥 콩이지 특별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의 보고, 보후이자 간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을 가득 품은 작지만 강력한 식품입니다. 특히 육류 단백질이 부담스러워지는 나이에는 검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부담을 덜 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평소 고기를 좋아하셨지만 위와 간이 점점 약해져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했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작은 컵 한 잔의 검은 콩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체력이 확연히 달라졌고 검진에서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기운이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검은 콩의 짙은 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이것이 간세포의 염증을 완화하고 노화로 인해 생기는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또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손실을 늦추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효능이 단순히 값비싼 건강보조제가 아니라 밥상 위에 작은 콩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검은 콩을 식단에 조금씩 포함하시면 간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이 달라집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음식으로 몸을 돌보는 지혜가 진정한 예방의학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하고 왜 검은 콩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30대 이후부터는 매년 1%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60세를 넘어서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체력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힘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사고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헬스하는 젊은 사람들이 먹는 보충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단백질이 더 절실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곧 독립적인 생활을 지키는 것이고 단백질은 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장면을 봅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거의 안 먹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백질 섭취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힘들다고 해서 단백질 자체를 피하다 보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기력이 금방 떨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소화에 부담이 적은 단백질, 즉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이유도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작은 염증도 쉽게 커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병원 입원이 길어지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권장 섭취량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체중 1kg당 0.8g 정도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고령층에게는 1.2g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60kg의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7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은 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검은콩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소화가 비교적 수월하고 동물성 단백질에 지방 부담이 없으며 동시에 간과 혈관까지 도와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기를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콩을 꾸준히 드세요. 그것이 단백질의 또 다른 길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이 들었으니 단백질은 많이 필요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검은 콩이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단백질의 든든한 자원이자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검은 콩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밥에 섞어 먹는 부재료나 가끔 끓여 먹는 콩국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단백질의 양과 질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비교해보면 100g의 검은 콩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닭가슴살에 버금가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검은콩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비교적 부드럽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효소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를 먹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은콩 단백질은 위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이셔도 단백질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검은콩이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함께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 당뇨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와 동시에 혈당 관리까지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뇨를 앓고 계신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빵과 면을 줄이고 대신 매일 아침 삶은 검은콩 한 줌을 간식으로 드셨는데 석 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환자분은 양만으로는 불안했는데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 훨씬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효과를 두고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더 직접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은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동반질환이 많은 고령층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덜 준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검은콩의 진짜 매력은 소박하지만 꾸준히 먹기 쉬운 음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스테이크처럼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언제든 밥에 얹어 먹고 죽으로 끓이고 차로 우려 마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지금도 콩은 배부르지 않아서 별로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작은 한 줌이 당신의 근육과 간, 혈당까지 동시에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검은콩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된다면 식탁 위에서 그 가치를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나이 들수록 왜 간이 쉽게 지치고 검은콩이 어떻게 간을 지켜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기관이 바로 간입니다. 흔히 간을 몸속의 화학공장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대사 과정을 처리하면서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가공해 필요한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지쳐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세 이후에는 간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술을 조금 과하게 마셔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의 술에도 훨씬 더 오래 피로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간의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의학적으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간 섬유화가 나이 든 환자들에게 흔히 발견됩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간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술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과 나이 자체의 변화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5세 남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 특별히 술도 안 마시고 건강에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셨지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간에 쌓인 지방이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대신 떡이나 과일을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간에 부담이 되나요? 맞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분 역시 간에 지방을 쌓이게 만듭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의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은 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동시에 과도한 지방을 줄여줍니다. 또 검은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간세포의 염증을 완화합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을 보호하는 방청제처럼 세포를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도 간 건강과 식단의 관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특정 음식이 간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검은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을 때 간 수치가 개선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음식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혹시 피곤이 잘 풀리지 않거나 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식탁에 검은콩을 조금 더 자주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속 공장을 다시 활기차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검은콩이 가진 색깔 속 비밀,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켜주는지 알게 되시면 아마 검은콩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검은콩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짙은 색깔입니다. 깊은 보랏빛을 띠는 검은콩의 껍질은 단순히 색깔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야말로 검은콩이 간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비밀입니다. 항산화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우리 몸속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녹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마치 쇠붙이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어 녹이 슬듯 우리 몸도 활성산소에 의해 조금씩 상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토시아닌은 이 녹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특히 간세포 보호에 뛰어납니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안토시아닌이 이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간이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죠. 또 혈관벽에 쌓이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68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간 수치가 불안정했고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추천해준 검은 콩차를 하루에 2번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몸이 한결 가볍고 숙면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단순히 검은콩 덕분만은 아니겠지만 음식이 몸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안토시아닌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안토시아닌이 항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산화와 항염증 작용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은 이를 가장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검은콩을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삶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방식이 영양소를 보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약처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검은 콩 속 안토시아닌은 세포를 젊게 지켜주는 작은 병사들입니다. 그 힘을 꾸준히 누린다면 1년 후에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검은콩이 어떻게 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었는지 좀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실제 사례입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을 거의 하지 않았고 담배도 일찍 끊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건강을 잘 챙겨왔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생긴 겁니까? 하고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방간의 원인은 술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운동량은 줄어들며 과도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면서도 생깁니다. 이 환자분은 특히 아침마다 빵과 잼, 점심에는 흰쌀밥을 듬뿍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부족했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식탁에 작은 검은 콩을 꼭 올려보세요. 고기를 많이 드시기 어려우면 검은 콩이 단백질을 채워주고 동시에 간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직접 검은 콩을 삶아 매일 아침 작은 그릇에 내오셨습니다. 때로는 죽에 넣고 때로는 콩차로 우려내어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환자분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예전보다 피로가 덜합니다. 아침에도 좀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희망을 되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검은 콩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식습관 전체를 조정하고 가벼운 걷기 운동도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검은 콩은 변화를 촉발하는 작은 열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환자분들께 전하며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지방간 개선에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음식 하나로 간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검은 콩은 단독의 기적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식탁에 검은 콩을 조금씩 더해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그릇 하나의 검은 콩이 간을 지켜주고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검은 콩이 간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당뇨는 60세 이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혈당 조절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단 음식을 줄이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네요. 이런 호소는 너무도 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검은 콩이 혈당 관리에도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검은 콩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음식을 먹은 후에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급경사의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오르는 것처럼 우리 몸이 부담 없이 혈당을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근육을 지켜줍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돌본 70세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당뇨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빵과 커피로 식사를 해결하셨기에 혈당이 자주 출렁였습니다. 제가 검은 콩을 간식으로 드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삶은 검은 콩을 소량씩 나누어 드셨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 공복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약만으로는 불안했는데 음식으로 조금씩 조절되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콩류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개인차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콩류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당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구하기 쉽고 꾸준히 섭취하기에 부담이 적은 식품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역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성분이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도와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음식 속 작은 성분들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당뇨는 약으로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필수이지만 음식은 그 약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파트너입니다. 검은콩은 그 파트너 중에서도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 바로 빈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은콩이 어떻게 철분과 엽산을 제공하여 피를 맑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빈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보면 빈혈로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히 문제없던 혈액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힘을 잃는 것이지요. 빈혈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철분 흡수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위축성 위염이나 소화기 질환 때문에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단순히 고기 섭취를 줄이면서 철분과 단백질이 부족해져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 문제로 고기를 씹기 힘들어져 자연스럽게 섭취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럴 때 검은콩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철분과 함께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적혈구가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돕는 필수 비타민입니다. 또한 검은콩 단백질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 합성에도 기여하여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즉, 꾸준히 검은콩을 섭취하면 피가 맑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몸이 덜 피로해집니다. 저는 진료 중에 66세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습니다. 고기를 잘 못 드셔서 단백질과 철분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제가 검은콩을 삶아 반찬으로 드시거나 콩죽을 드셔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혈색이 한결 좋아졌고 빈혈 수치도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요즘은 덜 어지럽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합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콩류의 철분은 흡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성 철분, 즉 햄철에 비해 식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가 덜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흡수율이 다소 낮더라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검은콩을 드실 때 귤이나 토마토 같은 과일을 함께 곁들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 빈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검은콩이 매일 당신의 피를 조금씩 건강하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바로 검은콩을 먹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아셔야 검은콩의 진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검은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좋다는 말만 믿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다가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속이 불편해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검은콩 섭취의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것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한 번에 많이 먹어야 효과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하루 한 줌 혹은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지나치게 오래 끓이거나 강한 불에 볶으면 껍질 속의 안토시아닌이 쉽게 파괴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짝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은은한 불에서 천천히 달여 차로 마시는 방법이 영양 보존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설탕을 과하게 넣는 것입니다. 특히 콩을 조림으로 드실 때 달콤하게 간을 맞추려고 설탕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은 맛있을지 몰라도 혈당 관리에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검은콩은
원래의 고소한 맛으로 드셔야 약이 됩니다. 라고 늘 강조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콩을 불리지 않고 바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콩은 미리 충분히 불려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 속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물에 6, 8시간 정도 담가두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검은 콩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소화가 힘들거나 불편함을 겪으면 나랑은 안 맞나 보다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 데는 아직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점은 적당한 양, 적절한 조리, 꾸준한 습관입니다. 혹시 지금도 검은 콩을 먹으면서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리법과 양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효과는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검은콩 조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 차, 반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장점을 잘 알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검은콩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조리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손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콩죽입니다. 치아가 약해 고기를 씹기 힘들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불린 검은 콩과 쌀을 함께 넣고 푹 끓이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죽이 완성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꿀이나 소금을 굳이 넣지 않아도 은은한 맛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검은 콩차입니다. 불린 검은 콩을 약한 불에서 볶아낸 후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이면 구수하고 향긋한 차가 됩니다. 이 차는 속이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에 두세 잔 마시면 갈증 해소는 물론 간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커피 대신 검은 콩차를 마시면서 속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 반찬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삶아서 간단히 소금만 뿌려 드시는 것입니다. 또는 간장과 약간의 참기름만으로 조림을 하면 밥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설탕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없으면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꿀을 아주 소량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샐러드 토핑입니다. 검은 콩을 삶아 두었다가 채소 샐러드에 넣으면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한층 더해집니다. 고기를 줄이고 싶을 때 검은 콩이 단백질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검은 콩 가루를 빵이나 국수 반죽에 섞어 쓰기도 하고 요구르트 위에 뿌려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도 콩을 조리하는 방식에 따라 영양소 보존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은 비교적 영양 손실이 적지만 강한 불에서 오래 볶으면 안토시아닌이 쉽게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짧고 은은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도 콩은 밥에만 넣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검은 콩은 죽, 차, 샐러드, 반찬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변주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도 매일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검은 콩을 다른 곡물이나 견과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차이를 알면 상황에 맞게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은 콩이 좋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검은 콩 말고도 다양한 곡물과 견과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도대체 뭘 먹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다른 식품들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장점과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흰 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흰 콩 역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 건강이나 혈관 보호 측면에서는 검은 콩이 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흰 콩은 맛이 순하고 소화가 더 잘 되는 장점이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렌틸콩입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슈퍼푸드로 유명하죠. 렌틸콩은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하기 어렵고 가격이 비교적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검은콩은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유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두유는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두유 중 상당수는 설탕이 첨가되어 있어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공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은콩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이 적고 단백질 위주의 보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어떤 음식이 더 낫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인의 식습관과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검은콩은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꾸준히 먹기 쉬운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은콩을 기본으로 드시되 다른 곡물과 견과류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즉, 검은콩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음식들이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뭘 고를까 고민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음식이 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검은콩 한 줌이 어떻게 1년 후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희망적인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작은 그릇에 담긴 검은콩을 드시는 자신의 모습을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번거롭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던 무거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밥맛이 돌아오고 소화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혈당이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고 검진에서 간 수치도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덜 하고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환자분들이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대단한 걸 한 게 아닌데 몸이 달라진 게 신기합니다. 사실 검은콩은 그저 작은 콩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백질, 철분, 엽산, 안토시아닌 같은 수많은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이 매일같이 몸속에서 작게, 그러나 꾸준히 작용하며 건강을 되돌려줍니다. 바로 이 작은 힘이 시간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은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 아래서 손주와 산책을 즐기며도 숨이 차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아도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삶. 그것은 약의 힘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바로 오늘 그릇에 담긴 검은 콩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당신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